안녕하세요, 부자마을TV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가 이상할 때 윈도우즈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느려졌다거나 또는 백신으로 치료를 해도 자꾸 백신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치료가 됐다고 나오는데 또 동일한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은 미리 준비해뒀던 백업이 있다면 백업 방법에 따라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 없다면 그나마 부팅이 될 때는 PC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부팅이 그마저 안 될 때는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PC에서 설치 미디어를 USB 드라이버에 만들어서 설치 미디어로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미리미리 컴퓨터가 이상해질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백업 및 복구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PC 초기화하기는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 여기에 복구 백업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복구 부분에 이 PC 초기화가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보면 옵션이 있는데요. 내 파일을 유지하면서 PC를 초기화할 수도 있고 모든 항목을 다 제거하고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이 컴퓨터를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중고로 판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넘겨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할 때 주로 모든 항목 제거를 하고요.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시스템에 깔려있던 앱들이 모두 삭제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런 앱들은 다시 깔아줘야 합니다. PC를 초기화한 다음에는. PC를 초기화할 준비가 완료되었고 진행해서 PC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희한하게 여기저기에다가 분산을 해놨어요. 윈도우즈 보안 쪽에 보면 장치 성능 및 상태가 있는데 장치 성능 및 상태 쪽에도 새로 시작이 있습니다. 복구 쪽의 PC 초기화랑 다른 점은 개인 파일 및 일부 윈도우즈 설정은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앱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깔려있던 앱은 대부분 삭제가 되고요. 일부 설정만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스템 파일이 모두 다시 재설치되면서 설치되어 있던 앱들도 다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기화는 초기화죠. 그러나 내 파일과 일부 설정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나마 빠르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PC 초기화 방식이 설정이 아니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 전원,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PC 초기화 메뉴 쪽으로 부팅이 돼서 PC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게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복원 지점 만들기를 보면요, 검색에서 복원이라고 쳐보면 복원 지점 만들기가 있습니다. 복원 지점은 복원 설정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공간이 가득 차면 이전 복원 지점이 삭제되어 새 복원 지점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서 최신의 복원 지점들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복원 지점에 할당할 디스크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해두면 보호가 설정이 된 것으로 나오고 시스템이 알아서 필요 시점에 복원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내가 PC에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모든 앱들을 인스톨하고 설정을 개인화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 쾌적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두면 언제든지 시스템 복원으로 내가 만들었던 복원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복원 지점 만들기를 해보면요, 복원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닫기를 하고 시스템 복원에 가보면 테스트 복원 지점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다가 PC가 컴퓨터가 이상해지면 현재 시스템 복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만들었던 복원 지점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서 내가 만들었던 그 시점의 시스템 상태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복원이 되죠. 쾌적하게 사용하던 최적의 상태를 복원 지점으로 만들어 뒀다면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PC를 초기화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앱들이나 설정도 유지하면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히스토리 백업 방식을 알아보겠는데요. 백업에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백업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추가해 보면 파일 히스토리 방식으로
백업할 때는 윈도우즈 시스템이 설치해 있는 C 드라이브 등은 백업 드라이브로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별도의 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디스크인데요, 별도의 드라이브에만 백업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파일 백업이 켜지고 기타 옵션을 보시면 백업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1시간마다 10분마다 또는 매일 시간 설정을 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백업 유지 방법도 공간이 허용할 때까지 유지를 할지, 1개월까지만 유지를 할지, 또는 전체 백업을 다 유지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허용할 때까지 또는 1개월 정도. 백업 대상 폴더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에 내가 정말 백업을 해야 될 중요한 폴더다 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이 백업 용량도 무시 못하거든요. 꼭 백업을 해둬야겠다 하는 중요한 폴더들을 선택해서 백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급 설정에 보면 파일 히스토리가 켜져 있어서 파일이 복사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 내역은 내가 지정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파일 히스토리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밑에 보면 파일 히스토리 백업 내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미 테스트를 하냐고 백업을 2차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백업을 키면서 3번째 백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쪽에 보면 계속 백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시점에 개인 파일 복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파일 복원에 들어가 보면 현재 시점, 지금 시간이죠. 방금 전에 끝났으니까 현재 시점에 백업된 정보들이 표시되고, 이전을 보시면 이전에 백업된 정보들도 표시가 됩니다. 복원은 전체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표시되는 대로 파일 히스토리의 홈인데 이 상태에서 복원을 누르면 전체가 복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것만 복원을 하겠다 하면 대상 폴더의 파일을 덮었을까요? 또는 이 파일을 건너뛸까요? 또는 파일 확인 후 결정할까요? 해서 자신이 확인 후 원하는 버전으로 계속을 누르면 해당 파일이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폴더를 대상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최종 파일 히스토리로 복사된 파일을 그대로 믿고 덮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각각의 폴더 밑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서 선택적으로 복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일들이나 폴더를 선택적으로 파일 히스토리 관리로 백업해 두었다가 필요 시점에 확인하면서 복원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바로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부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윈도우즈 10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미디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미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URL은 영상 밑에 표기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해서요, 실행을 하시면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시고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USB 드라이브에 만들 거기 때문에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언어 아키텍처 및 버전 선택은 기본 선택으로 권장 옵션으로 두시면 되고요. 다음을 눌러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ISO 파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다음을 누르시고 해당 USB 드라이브에 설치 미디어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ISO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복구 드라이브는 검색에서 복구를 치시면 복구 드라이버 데스크톱 앱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시스템 파일을 복구 드라이브에 백업합니다 나와 있고요,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드라이브 공간이 8기가 이상으로 유지돼야 되고 드라이브 모든 내용은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USB 드라이브를 꽂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완료되면 USB 드라이브가 복구라는 드라이브명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해당하는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EFI에 보면은 부트 가능한 복구 USB 드라이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한 USB 드라이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복구하실 때는 USB로 부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USB가 먼저 인식이 돼서 부팅이 될 수 있도록 CMOS에 들어가서 부트 시퀀스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부팅 순서가 USB가 가장 먼저 인식이 돼서 USB로 부팅이 될 수 있도록 CMOS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조사별로 CMOS 셋업으로 들어가는 바이오스 키가 달라서 삼성은 F2 부팅이 진행될 때 F2를 눌러서 CMOS 셋업으로 들어가서 부트 시퀀스 부팅 순서를 USB가 제일 먼저 인식이 돼서 부팅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꼽혀 있는 복구 USB 드라이브가 인식이 돼서 복구 USB 드라이브로 부팅이 되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하면 부팅이 안 되던 PC도 복구 USB 드라이브로 부팅을 해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 드라이브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은 윈도우즈 10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고요. 깔려있던 앱이나 설정 등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면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다가 시스템 이미지로 복구를 해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 시스템과 설치해서 사용하던 모든 앱들, 설정 등등을 현재 상태 그대로 시스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두고 필요시 부팅이 안 될 때나 또는 깔끔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복구하려고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미지로 복구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 백업에 보시면 백업 및 복원으로 이동 윈도우즈 7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 외장 하드디스크 중에 NTFS 포맷으로 포맷되어져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가 보이는데요.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백업 시작해서 완료하고 나면 윈도우즈 이미지 백업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서 폴더가 생겨서 그 밑에 사용자 폴더명 이후에 백업 폴더에 이런 디스크 이미지로 백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이미지를 덮었을까요? 나왔는데 사실은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백업 시작만 누르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업 시작 누르면 완료된다. 이것으로 이미지 만드는 부분까지는 완료를 하고요. 네, 그 사이에 윈도우즈 10 설치 프로그램 미디어 파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정한 폴더에 windows.iso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 ISO 파일은 언제든지 DVD로 구울 수도 있고요. ISO 파일 자체가 DVD 이미지이기 때문에 패러럴 같은 가상 머신 시스템에서 DVD로 마운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는 부분도 녹화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마을TV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